안녕하세요. 오마이크루즈의 서대진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요즘 코로나 시국이 점점 끝나가고 있고 많은 분들이 여행 계획을 하시고 계신데 저희도 덩달아 좀 바빠졌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크루즈 탐구 생활 6번째 편으로 셀레브리티 크루즈에 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셀레브리티 크루즈에 대해서 알아보고 제가 지난 11월에 타보고 왔던 셀레브리티 에이펙스호에 대해서 제가 찍어온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셀레브리티 크루즈는 로얄 캐리비언 그룹의 자회사인데요. 같은 그룹 안에는 유명한 로얄 캐리비언 크루즈사도 있고 얼마 전까지는 같은 계열사였지만 지금은 매각해서 다른 회사로 넘어간 아사마라 클럽 크루즈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유럽 쪽에도 몇 개의 자회사들이 있는데요. 주로 셀레브리티와 로얄 캐리비언이 로얄 캐리비언 그룹의 가장 큰 두 회사가 되겠습니다. 셀레브리티 크루즈는 원래 그리스의 샌드리스 그룹이 1960년대부터 운영하던 크루즈 라인이었는데요. 1997년도에 로얄 캐리비언에 합병이 되었습니다. 그리스어로 샌드리스의 스펠링이 X로 시작하기 때문에 로얄 캐리비언에 합병이 된 후에도 셀레브리티 크루즈의 로고는 X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셀레브리티 크루즈는 로얄 캐리비언 그룹의 프리미엄급 크루즈사인데요. 경쟁하는 크루즈사로는 홀랜드 아메리카나 프린세스 등이 있고 잠재적으로는 버진 보야지와도 경쟁을 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셀레브리티 크루즈사는 무엇보다도 고급스럽고 멋진 배와 혁신적인 시설, 다양하고 새로운 레스토랑 등 아주 선도적인 시설 등으로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프리미엄급 크루즈의 선두주자로서 확실히 자리를 잡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다만 프리미엄급 크루즈의 선두주자라고 해서 경쟁이 끝난 게 아니라 이 경쟁은 끝이 없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대형 크루즈선을 꺼려하는 승객들은 오시아나 크루즈나 바이킹 오션 크루즈와 같은 업스케일 중형선의 고객을 뺏길 우려도 있고요. 과감한 투자로 경쟁업체인 홀랜드 아메리카나 프린세스와 확실한 차별을 두고 있긴 하지만 가격 면에서는 홀랜드 아메리카나 프린세스에 비해 다소 비싼 편이라서 이 또한 경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크루즈 여행을 오랫동안 해오던 승객들은 아직 대형선보다는 홀랜드 아메리카 같은 중형선을 선호하는 손님층들도 많이 있고요. 모던 럭셔리함을 좋아하는 젊은 층의 승객들은 18세 미만은 탈 수 없는 버진 보야지 크루즈에 어느 정도 뺏길 걸로 보이기도 하고요. 아무튼 잘 나가는 선두주자일수록 경쟁자는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다양한 크루즈사들의 경쟁 속에서 현재 프리미엄 크루즈 시장에서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하고 있는 셀레브리티 크루즈사는 일반 컨템포러리 크루즈를 이용해 보신 분들이 좀 더 나은 크루즈를 원하신다면은 꼭 한번 경험해 보셔야 할 크루즈 라인입니다. 특히 몇 년 전에 새로 나온 셀레브리티 엣지호는 2019년도에 처음 출시되었을 때 타임 매거진에서도 꼭 가봐야 할 세계 100대 명소 중에 하나로 선정될 정도로 아주 멋진 배인데요. 기억에 남을 만한 멋있는 크루즈선을 꼭 한번 타보고 싶으시다면 셀레브리티 엣지급 크루즈선을 한번 타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럼 셀레브리티 크루즈사의 장점은 어떤 건지, 그리고 셀레브리티 크루즈를 선택하기 전에 알면 좋은 점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셀레브리티 크루즈가 보유하고 있는 선박은 총 15척인데요. 이 중 3척은 갈라파고스 크루즈를 운영하는 소형 익스피디션 크루즈선이고 대형선은 12척입니다. 가장 최근에 나온 배는 엣지급 크루즈선들인데요. 제가 작년 11월에 타보았던 셀레브리티 에이펙스호와 그 전에 나온 엣지호, 그리고 올해 새로 나올 비욘드호인데요. 내년에 추가로 나올 에센트호와 2025년도에 나올 배까지 해서 총 5척의 엣지급 크루즈선을 보유할 예정입니다. 이전에 나온 솔스티스급 크루즈선도 5척이었고요.
이번에 엣지급도 5척을 보유할 예정입니다. 셀레브리티 엣지와 셀레브리티 에이펙스호는 크기가 동일하고 비욘드호와 센트호는 그리고 5번째 새로 나올 배는 크기가 조금 더 큽니다. 셀레브리티 엣지호와 에이펙스호는 13만 톤의 승객 정원 2,900명 정원인데요. 비욘드와 센터호는 14만 톤급으로 한 만 톤 정도 더 크고 승객 정원은 3,260명입니다. 엣지급 크루즈선 이전에는 12만 톤이 조금 넘는 2,800명에서 3,000명 정원인 솔스티스급 크루즈선이 5척이 있는데요. 셀레브리티 솔스티스, 이코낙스, 이클립스, 실루엣, 그리고 리플렉션호가 있습니다. 솔스티스급 크루즈선 이전에는 2000년도에 출시된 밀레니엄급 크루즈선들이 있는데요. 91,000톤급으로 승객 정원은 2,200명 정도 되는 4척이 있습니다. 셀레브리티 밀레니엄호와 인피니티, 그리고 서밋, 컨스텔레이션 이렇게 4척의 밀레니엄급 크루즈선이 있습니다. 그 전에는 좀 더 작은 배들이 몇 척 있었는데 다 매각하고 현재는 밀레니엄급 크루즈선, 엣지급하고 솔스티스급 크루즈선들, 그리고 갈라파고스를 운항하는 작은 소형선 3척 이렇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밀레니엄급 크루즈선들은 건조 연도에서 보시듯이 대부분 20년이 좀 지난 9만 톤급의 배들인데요. 5년에서 한 7년 전쯤에 리노베이션을 거쳐서 상태는 비교적 좋은 편이긴 한데 아무래도 솔스티스급이나 엣지급 크루즈선에 비하면 시설이나 그런 면에서 좀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원하시는 일정 때문이 아니라면 밀레니엄급 크루즈선보다는 솔스티스급이나 엣지급 배를 더 추천드립니다. 갈라파고스 크루즈를 운항하는 3척의 배는 다음과 같은데요. 2019년도에 나온 가장 최신 크루즈선은 셀레브리티 플로라호인데 5,700톤급으로 승객 정원은 100명입니다. 그 외에 다른 2척은 승객 정원이 16명에서 28명 정도 되는 아주 소형선으로 갈라파고스에서 운항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이 갈라파고스 크루즈는 소형선이기도 하지만 인기가 아주 많아서 비수기에는 최소 1년 전, 성수기에는 보통 2년 전에는 예약을 해야 할 정도로 인기가 많은 지역이었습니다. 셀레브리티 크루즈사의 배들은 12만 톤이 넘는 대형선으로는 선박 크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승객수가 적고 항상 혁신적인 디자인으로 크루즈 승객들의 많은 관심을 받아온 크루즈선들인데요. 솔스티스급 크루즈선들도 그랬지만 엣지급 크루즈선들도 거의 칭찬을 아낄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멋있는 크루즈선입니다. 배 가격만 해도 10억 불, 약 한 1조 2천억 원이 넘는 건조 비용을 들인 배인데요. 배를 타보시면은 왜 비슷한 규모의 다른 크루즈사 선들보다 더 비싼 비용이 들었는지 이해가 쉽게 갈 정도로 선내는 아주 깔끔하면서 고급스럽고 아주 멋있습니다. 셀레브리티 엣지호와 에이펙스호를 직접 타본 제 개인적인 느낌은 모던 럭셔리라는 수식어가 아주 잘 맞아떨어지는, 굳이 비교하자면 크루즈 업계의 애플이라고나 할까 그런 느낌입니다. 애플 제품들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이렇게 보면은 아주 고급스럽고 멋있는 그런 느낌을 주는데요. 셀레브리티 크루즈가 그런 느낌을 주는 배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도 크루즈선 안에서 처음으로 애플 제품을 판매하기 시작한 크루즈사가 셀레브리티 크루즈사이기도 해서 두 회사가 뭔가 잘 어울리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엣지급 크루즈선에 승선하시면 첫 인상은 현대적이면서도 고급스럽고 그렇다고 과하지 않은 디자인들을 보실 수 있는데요. 엣지 클래스 크루즈선은 프리미엄 크루즈의 게임 체인저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셀레브리티 크루즈의 특징은 앞서 언급한 앞서가는 배의 디자인과 크루즈 요금의 대부분의 비용이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가격 체계, 그리고 프리미엄 크루즈에 걸맞는 음식 수준 등을 들 수 있겠는데요. 특히 프린세스 크루즈보다는 배 크기에 비해 비교적 적은 승객수로 인해서 배 안이 좀 덜 붐빈다는 인상을 줍니다. 공연이나 쇼 등은 같은 자매 업체인 로얄 캐리비언보다는 좀 못하지만 나름 괜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요. 새로운 디자인의 배를 출시할 때마다 항상 기대를 갖게 하는 셀레브리티 크루즈는 크루즈를 처음 가시거나
한두 번 다른 크루즈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좀 더 멋진 크루즈선을 타보고 싶으시다면 가장 먼저 고려해 볼 만한 크루즈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셀레브리티 크루즈의 특징은 제가 다녀온 에이펙스호 영상에서 뒤에 조금 더 자세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